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에서 이 같은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했다는 중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중국인이지만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으로의 삶을 꿈꾸고 있는 쯔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은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부모님은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무리 식당을 운영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더 나은 삶을 희망하셨죠. 그러던 중 삼촌이 한국과 관련된 무역업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중국 음식이 반응이 좋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는 걸 항상 좋아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중국 음식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한동안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저였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었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날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이 끝나면 한국어 학원을 별도로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해야 했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낮에 들었던 수업을 다시 중국어로 배워야 했어요. 교과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중요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1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평생 살면서 공부에 소질 있다는 생각은 한 적 없는데요. 이상하게 한국어는 배우는 대로 잘 외워지고 활용도 할 수 있더군요. 1년 동안 하루 5시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인지 전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늘 같은 일상뿐이었고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로 인해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한 게 너무 기쁘더군요.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니 제법 한국인이 된 것 같았어요. 성장기 시절에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흡수하는 게 정말 빨랐죠. 처음엔 제가 중국인이라서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장난기가 많다는 걸 알자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나중에는 반장도 한 번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잘 모를 수 있다는 배려로 기다려주는 친구들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었고 이젠 한국에서 지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또 하나 다행인 건 부모님 식당도 제법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은 한국이 중국과 가깝지만 외국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료 손질이나 손님들을 대우하는 것 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쓰셨죠. 그런 노력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주었는지 찾는 손님들이 늘었고 동네 맛집이라고 검색되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은 식사시간이 아니어도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와 장사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로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전 중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익숙해 부모님이나 저 모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죠. 그렇게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다니는 대학에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학창시절에 한국에 살려고 온 게 아니었고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었죠. 전 한국에 온 이후 같은 중국인들을 만난 게 정말 오랜만이라 반가움이 먼저 앞섰어요. 중학교 이후엔 한국인 친구들과 추억이 많지만 그 이전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추억을 떠올려 본다면 잊지 못하는 중국의 묘한 그리움 같은 것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걸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알게 되었죠. 중국인 친구들과 만나면 중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어요. 중국에 살 땐 그곳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다며 한국과 비교하고 깔깔대며 웃기 바빴죠. 불편했던 점도 있었고
중국이 발전이 더디다 보니 한국처럼 편의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옛 추억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옛날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은 새로 가까운 나라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살다 보니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한국인들은 학구열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인 같은 외국인들과 교류도 작고 어울리는 걸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저 혼자 느끼고 있었는데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만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미국인을 보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뚜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도 있죠. 여하튼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마음이 맞는 중국인 친구들이 있으니 한국 친구들에게 터놓지 못하는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한국 친구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아마 다른 문화권이라 제가 중국에 살다 한국으로 왔기에 느낄 수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가는 일정을 준비하게 되었죠.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도 함께 할 정도로 미국 여행에 진심이었어요. 저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힘들었지만 함께 꿈꾸는 여행이 있어서 즐겁게 보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 가게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우선 숙소로 이동하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기로 했죠. 보통 여행 마지막에 선물을 산다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사용해 좋은 선물을 사드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행 첫날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짤 겸 쇼핑을 하며 부모님 선물을 사기로 결정한 거죠. 미국에 도착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숙소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어요. 문을 닫고 올라가려는데 한 미국인이 뛰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전 함께 타고 올라갈 생각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고 그 미국인이 들어오더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러더니 저희를 유심히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어디서 왔냐는 말에 자연스럽게 지금 머물고 있는 한국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답변하고 저희 셋도 놀라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그 미국인이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자신은 축구를 좋아해 손흥민을 알고 있고 자신의 딸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며 웃더군요. 저희는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고맙다고 대답할 뿐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적당한 답변을 찾지 못했죠. 생각지도 못한 호의적인 태도에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인인 척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곤 친구들과 이런 말도 주고받았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온 게 맞다고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중국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다시 빠르게 외출했어요. 원래 도착한 날은 너무 피곤해서 쉴까 생각도 했지만 여행의 하루하루가 여름 내내 땀을 흘려 모은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더군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 쇼핑을 하며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제품들은 상당히 깔끔했으며 쇼핑몰 내부는 한산해서 구경하기도 좋았죠.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소품이 좋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은 건강식품이 유명하니까 그걸 사다 드려야 할까? 다양한 대화를 하며 쇼핑몰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를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우리가 맞나 하는 생각으로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 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붙잡더군요. 당황한 전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상당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저희 가방을 열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중국인 한 친구가 방금 전 구경하고 나왔던 액세서리 가게의 사장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죠. 이 ONTO 우리를 붙잡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액세서리 가게에서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해 봤어요. 부모님 선물을 사러 왔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사고 싶은 걸 본다는 생각에 빠르게 다시 나왔죠.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은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나갔다고 의심하고 부랴부랴 저희를 따라왔더군요. 언제 불렀는지 경찰관까지 합세해 저희를 구석으로 몰아놓고 추궁하는 듯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경찰관은 중국인 친구의 가방을 열어보려는 신용도 거침없이 하고 있었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당혹스럽고 어떤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정말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고 친구들이랑 관광 왔는데 왜 이러는 거냐며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믿어달라고 말했죠. 갑작스런 중국인 친구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상당히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한국인이라니 전혀 연관성이 없어 황당하다는 듯 친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를 쳐다보는 그 순간 갑자기 주인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주인을 스쳐 지나면서 친구에게 시선이 머물렀는데 그 주인 표정이 아차 싶었던 거죠. 다시 고개를 돌려 가게 주인과 경찰관을 바라봤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벽 쪽으로 우리를 몰고 추궁하듯 몰아세우던 기세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란스러운 상황에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도 달라졌죠. 친구가 한국인이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으로 아무도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마치 저희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저희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당황했겠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의 가방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억지로 빼앗아 가방을 열려고 했던 경찰관이 상당히 정중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가방을 열고 가방 속을 뒤지려는 순간이었는데 지퍼를 닫고 두 손으로 친구에게 가방을 전해주더군요. 억지로 조사하려고 해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했어요.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걸 거듭 사과했죠. 그러면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 여권을 보여줄 수 있냐고 미국 경찰이 묻더군요.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하마터면 이때 거짓말이 들통날 뻔했죠. 하지만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가방을 뒤졌어요. 사실 여권을 들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에게 혹시 너희는 여권을 가지고 나왔냐고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가방을 뒤지며 확인하는 신용을 했고 여권이 호텔에 있다는 답변을 역시 한국어로 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거라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챙겨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설명했어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호텔에 두고 왔다고요. 미국인은 한국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끼리 가방에 있으면 꺼내보라고 말하던 한국어를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사정을 전해 들은 미국 경찰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걸 보더니 알았다고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안전을 위해 여권을 꼭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거라는 충고도 해주었죠. 알겠다고 답한 저희는 그대로 숙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려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었거든요. 숙소에 들어와 혹시나 경찰이 따라오진 않았을까. 방 밖을 좌우로 살피고 방문을 잠근 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인이면 모두 다 통과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한국인 친구도 함께 데려올 걸 그랬다는 후회도 들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생활할 때 느꼈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미국에 직접 다녀와 보니 오히려 미국에 있을 때 더 느낄 수 있었죠. 한국과 중국 중 정말 선진국이라고 느껴지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건 한국이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호의적이고 위기를 넘길 수 있다니.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내 나라에서 지낼 땐 몰랐는데 다른 나라에 살고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나니 나라가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진심으로 한국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일은 개인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기쁜 일이지만 한국인의 지위가 부정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경찰에게 도둑으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중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